10월 7일입니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하면서 그때 2차 계엄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2차 계엄 선포했다는 근거가 드러났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12월 4일이잖아요. 전날 계엄 해제 국회가 의결을 했는데, 결국은 4시간 동안 시간이 왜 얘기를 안 할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부대도 대기하고 있었고, 뭐 특임대라든지 다시 재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를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어요. 아, 제보 받으셨습니까? 현안 질의 때 또 얘기를 했어요. 아, 맞습니다. 현안 질의 때 얘기를 했고, 뭐냐면 방첩사 쪽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다가 김용현부터 오고, 김용현이 이제 어깨를 두들기면서 수고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그 상황실 결심지원실로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우르르 들어갔는데 이제 김용현 장관을 질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차 계엄 하면 된다. 2차 계엄 선포해라. 그래서 왜 그것밖에 1,000명, 2,000명이든 군인을 동원해서 해라. 이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조계 수사보고 나온 내용. 현안 질의에서도 그 얘기를 물어봤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김용현 장관과 계엄사령관하고 본인만 빼고 다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듣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 대노를 했대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지금은 뭐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헌법재판소한테 시사한 내용도 있다고 좀 보거든요. 이런 사람이 돌아오면 계엄 선포 다시 안 할까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의 그 계엄을 한 이게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갖다가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거의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봤고요. 그거는 뭐 극우도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짓 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이러한 무모한 짓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되면은요, 이거 심각해지는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처벌받지 않는, 지금 2차 계엄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이거 보면 2차 계엄을 만약에 선포한다고 윤석열이 다시 얘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군인들이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했거나 따르지 않았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엄이 실패하는데도 일조를 했죠. 이 군인들이 거부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니, 좀 뭐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니까 뭐 처벌받지 않네. 근데 이거 성공하면 한 자리 할 수 있네.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되면 이게 큰일 나는 게, 이 사람들이 이 계엄군이 오면 100% 시민이 나와서 이번에 또 막습니다. 근데 이번엔 정말 시민들이 잘 막았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내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생각이 흥분한 그거. 그 일선 지휘관들이 거기는 젊습니다. 젊은 세력들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러면 아주 우발적인 사고가 전체로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사태로 번지는 것이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가장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구도 통제 못합니다. 근데 그거의 시그널이 저는 헌재가 예를 들면 거의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윤석열을 갖다 복귀시키는 거거든요. 기각이나 각하해가지고 이걸 보고도 이거를 복귀하면 어떤 일이 날지가 예상이 되는데, 저는 두 세력이 부딪히면 무조건 내전이에요. 내전이 되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내전이라고 봐요. 애초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은 안 따를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 기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4.19랑 똑같은 현상이 나와야죠. 나오겠죠. 3.15 부정선거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건데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차적으로 국내 문제다 소요다 보니까 결국 경찰이 막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은 막다 보면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군이 이제 아웃되고요. 경비계엄, 비상계엄이 아닌 이제 경비계엄으로 해서 서울시 내를 경비계엄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동원돼서 이제 통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약간의 폭력 해서 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비상계엄은 이성의 정치였다면 감성의 정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피를 보면 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폭동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이게 폭동으로 변하면 결국은 아주 폭력이 일어나고 군 내부에서도 반란군과 진압군의 내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대한민국을 4.19 때로 돌려버리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게 참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 또 하나 내용이 옴니 내용입니다. 노상원 수첩 막 적어놨는 게 사실은